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이제 나만 잘하면 된다. 주변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걱정한다. 인문계는 이공계를 걱정하며 과학이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공계는 인문계를 걱정하며 인문학이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걸 지켜보는 예체능계는 과학과 인문학이 모두 죽었다며 다들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로 걱정하는 건 그만하자.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걱정하나. 언제나 자신을 보라. 여기저기 참견하며 걱정하는 시간을 아껴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삶의 위대한 시작이다. 결국 어디에서 뭘 하든 답은 하나다. 이제 나만 잘하면 된다. 당신께 꼭 전하고 싶은 제 3가지 진심. 제 블로그 이웃이 별로 없어서 작가님께 서로 이웃 신청하기가 좀 죄송하네요. 저는 당신의 이웃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웃이 되려는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제가 작가님 책을 필사하고 낭독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저작권 문제가 없을까요? 그런 걱정은 먼지만큼도 하지 마세요. 당신께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행복합니다. 그러려고 제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치열하게 글을 쓰는 거니까요. 작가님, 제가 책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혹시 A4 용지에 사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전혀 신경 쓰지 말아요.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제 사인을 받고 싶다는 증거잖아요. 어떤 순간, 어떤 날에도 저에게 조금도 미안해하지 말아요. 당신이 있어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글을 쓰며 살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렇게라도 세상에 무언가를 전하며 살 수 있습니다. 당신께 감사해요. 모두 덕분입니다. 이제 글쓰기는 생존의 문제인데 왜 아직도 최선을 다해 쓰지 않고 있는가? 경찰서, 주민센터, 세무서, 각종 학교까지 여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게 뭘까? 바로 글쓰기다. 놀랍게도 이들은 매일 각종 서류를 작성하느라 작가인 나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글쓰기에 투자한다. 마치 서류 작업을 하기 위해 거기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긴 글을 써내는 모습을 볼 땐 나보다 더 글을 잘 쓴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거기만 그럴까? 다른 직장도 모두 마찬가지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글쓰기로 시작해서 글쓰기로 끝난다. 내가 무엇을 생각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당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그 안에 녹아있는 내 마음은 어떤 것인지, 이 모든 것을 전하려면 글로 써야만 한다. 글로 써서 하나하나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각종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논술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글을 써야만 무엇을 내면에 담고 있는지, 그가 무엇을 배우기 위해 분투했는지, 그걸 하나도 모르고 있는 상대에게 섬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 글로 쓴 삶만 나의 삶이고 쓸 수 없는 삶은 사라진다. 당신이 분투해서 살았던 오늘 하루를 당신의 역사로 남기고 싶다면 써라. 써서 당신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보여줘라. 써서 당신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전해줘라. 김종원 작가, 인문학, 자기계발 글쓰기, 작가, 독서, 강의, 강연, 사색, 좋은 글, 좋은 글귀, 명언, 성공, 성장. 서로 이웃 신청해 주세요. 그간 서로 이웃 신청이 왔지만 기계적인 신청이거나 가짜 계정이 의심되거나 성의가 없다는 생각에 받지 않았던 숫자가 본래 2,000분 이상이었지만 많이 정리해서 이제 1,500분이 되었습니다. 서로 이웃이 될 수 있는 한도가 5,000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청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자유롭게 신청해 주세요. 김종원 작가님의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김종원 작가, 인문학, 자기계발, 책, 글쓰기, 독서, 사색, 강의, 강연, 좋은 글. 살면서 느낀 정말 섬세한 사람만 가진 특징들. 도움을 받았다면 하늘이 무너져도 어떻게든 갚아라. 준 건 명확히 기억하고 받은 건 쉽게 잊는 태도는 결국 당신을 가련하게 만든다. 약속을 했으면 최소한 5분은 일찍 하라. 5분 먼저 도착하는 사람은 5억 원짜리 신뢰를 얻게 된다. 당신에게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결코 무시하지 마라. 당신이 힘들어질 때 빚을 내서라도 당신을 도와줄 사람들이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물어보면 한마디라도 더 얹어줘라. 당신이 짧게 얹어준 그 한마디가 그 사람에겐 더없이 든든한 힘이 된다.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김종원 작가. 사소한 걸 자꾸 확인하는 아이 대체 왜 그럴까? 부모의 사랑이 충만하면 아이는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엄마, 나 화장실 갈게요. 할머니에게 전화해도 돼? 아빠, 나 물 마셔도 돼? 생각보다 이런 말을 하는 아이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는 조금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답하죠. 그런 건 굳이 묻지 않아도 돼. 앞으로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렴. 하지만 그런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죠. 왜 그럴까요? 굳이 말로 할 필요가 없는 문제를 자꾸 언급하며 확인하는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놀라운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조금 더 사랑받고 싶어요.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엄마, 아빠, 저 여기에 있어요. 결국 화장실에 가고 전화를 하고 우유를 마시겠다는 그 모든 말 속에는 사랑받고 싶고 이야기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숨어 있는 거죠. 큰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지금도 충분히 사랑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이의 생각이죠. 아무리 부모가 사랑과 관심을 충분히 줬다고 생각해도 전해지지 않았다면 느낄 수 없는 거니까요. 처음에는 자꾸 당연한 걸 묻는 아이를 보며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 참 섬세한 성격이구나. 2.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그랬구나. 3. 늘 허락을 받고 행동하네. 하지만 앞에 언급한 것처럼 그 안에는 전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릴 때는 당연한 것들을 자꾸 확인하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지만 시간이 지나
사춘기가 지나면서는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을 향한 마음으로 모든 불만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무자비할 정도로 자신을 가혹하게 대하죠. 사춘기 이후에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가 결국에는 어릴 때 당연한 것들을 확인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결과에는 늘 시작이 있습니다. 제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이미 수많은 사랑의 말을 전했지만 이번에는 습관처럼 되면 아주 좋을 6가지 예쁜 사랑의 말을 전합니다. 1. 네가 말하는 모습만 봐도 엄마 아빠는 행복해. 2.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많이 많이 사랑해. 3. 어쩜 이렇게 눈빛이 다정할까?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진다. 4. 이렇게 꼭 안고 있으면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 5. 내 마음속에 항상 네가 있어. 자랑스러운 내 보물. 6.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이 너를 사랑해. 어떤가요? 그간 아이는 당연한 것들과 별것 아닌 것들을 말하며 자꾸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던 거죠. 물론 비언어적인 요소인 행동과 눈빛, 그리고 다양한 느낌으로도 사랑을 전할 수 있지만 진한 사랑을 충분히 전하려면 무엇보다 부모의 말이 중요하죠. 위에 소개한 말을 자주 들려주면 확인하려고 했던 아이의 말과 행동이 조금씩 줄어들고 동시에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질 겁니다. 예쁜 말은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의 인생 전체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재료로 쓰이는 지성의 도구죠. 부모의 말을 통해 아이라는 역사는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부모의 사랑이 충만하면 아이는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김종원 작가. 부모, 부모 교육, 자녀, 자녀 교육, 김종원. 김종원 작가, 강연, 강의, 인문학, 육아, 육아소통, 육아맘, 5세, 6세, 7세, 8세, 대화, 자존감, 육아정보, 그림책, 동화책,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아들과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그대 안에 존재하는 어른을 버려라. 그래야 아이의 시선을 가질 수 있다.